취재부터 뉴스까지 한 큐에 전해드리는 취재수첩 생생타임즈 시간입니다. 오늘은 더구루의 오서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기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기자님. 지금 석유화학 산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굉장히 전례 없는 위기를 맞고 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원 대책이 나왔죠. 네, 정부에서 23일에 회의를 열고 석유화학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그 내용의 핵심은 기업들이 이제 자율적으로 사업 재편을 유도하겠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금융 지원이랑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 지정과 같은 여러 방안들이 포함이 됐습니다. 자율적인 사업 재편을 유도한다.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정부 지원 내용은 잠시 뒤에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석유화학 산업 정말 안 좋기 때문에 이런 대책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주가 흐름도 안 좋고 얼마나 안 좋다는 겁니까? 네, 저희 국내 이제 석유화학 3사를 부를 때 LG화학, 롯데케미칼, 하나솔루션 이렇게 세 회사를 꼽습니다. 그런데 이 세 회사 모두 지금 적자인 상황이고요. 그 회사별로 살펴보면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석유화학 부분 영업 손실이 382억 원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전체 영업이익도 1년 전이랑 비교하면 42% 정도 감소를 한 상황이고 롯데케미칼은 적자 규모가 더 큽니다. 그래서 3분기 영업 손실이 4,136억 원인데 그래서 예상치를 하회하는 실적을 냈고요. 그리고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화학산업 부분에서 이제 310억 원의 적자를 보면서 전체적으로 810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을 했습니다. 국내 석유화학 3사가 모두 적자를 기록했다. 그런데 석유화학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사이클 산업이라 그래서 불황과 호황이 반복되지 않나요? 네, 통상 5년에서 8년 사이로 호황과 불황이 반복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과거를 좀 짚어보면 2001년 그리고 2008년, 2013년에 저점을 찍었습니다. 그 이후에 호황기를 맞았다가 다시 2019년부터 다음 사이클에 진입을 했는데 그때 당시 이제 유가가 올랐고요. 그리고 트럼프 시절입니다. 그래서 미중 무역 분쟁 이슈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수요도 둔화됐었고 그리고 중국에서도 이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대규모로 증설할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당분간 불황이다라고 했지만 또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을 맞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때 보면 뭐 가정 가구 수요도 다 늘고 재택하시니까 뭐 택배도 많이 하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화장품 수요도 굉장히 늘고 이러면서 뭐 없어서 석유화학 제품 못 팔고 없어서 못 판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와서 2021년에 굉장히 고점을 찍게 되는데요. 그 다음부터 지금의 내리막길이 맞게 됩니다. 근데 지금의 다음 사이클 국면 같은 경우에 좀 이전과는 다르다. 그래서 이제 호황 불황을 왔다 갔다 하는 사이클이 사라졌고 좀 반등이 안 보인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그래서 전례 없는 위기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이클이 반복돼야 하는데 지금의 불황 사이클이 호황으로 갈 전망이 보이지 않다. 왜 이런 전망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이 공급이랑 좀 수요 측면에서 나눠서 볼 필요가 있는데 먼저 공급 측면에서는 중국발 대규모 증설이 있었습니다. 2020년부터 해서 계속 4년 동안 증설이 지속됐는데요. 저희가 이제 좀 주목해야 볼 부분은 에틸렌이라는 제품입니다. 이 에틸렌이 석유화학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는 제품인데요. 이 에틸렌을 가공해서 뭐 플라스틱이라던가 합성고무 같은 것들을 만들게 됩니다. 근데 이 에틸렌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2위, 미국 다음으로 많은 생산량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1위로 점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이 자료를 발표했는데 중국은 에틸렌 생산량이 2020년에 3,227만 톤이었다가 2023년에 5,174만 톤으로 뛰게 되거든요. 그래서 세계 최대 생산국으로 도약을 하면서 동시에 자금률도 2023년에 98%까지 커집니다. 그리고 올해는 100%를 넘는다고 하고요. 그리고 수요 측면에서도 보면 고금리 고물가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세계 경기가 굉장히 침체되고 이 석유화학 제품 수요도 둔화되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제 중국이 세계 최대 석유화학 제품 시장이라고 불리는 시장인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올해 5% 안팎 경제 성장률을 올리겠다고 목표를 내걸었지만 지금 3분기까지 4%입니다. 동대회복이 좀 늦어지면서 석유화학 제품 수요도 살아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공급 측면에서는 너무 공급이 과도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수요는 부진하고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으니까 불황이 길게 이어질 것이다. 유가의 영향은 없습니까?
네, 유가 영향도 굉장히 크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이 석유화학의 기초 원료로 쓰이는 이 나프타가 원유에서 추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프타를 또 정제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에틸렌이라던가 프로필렌이라던가 이런 다양한 제품들을 생산하게 되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유가가 크게 오르거나 크게 떨어지는 게 당연히 석유화학 산업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고유가 시대죠. 2022년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그 두바이유가 120달러를 돌파했었고요. 그리고 이듬해 이스라엘이랑 팔레스타인 무장단체인 하마스 간 전쟁이 터집니다. 예. 네. 그런 중동발 정세 불안이 지금까지 계속되면서 고유가가 이어졌고 결국 유가가 높아지게 되면은 원재료 가격이 높아진다는 거기 때문에 제품 마진은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석유화학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는 에틸렌 같은 경우를 보면 이 에틸렌 스프레드 기준으로 해서 톤당 300달러는 넘어야지 좀 안정적으로 수익을 낸다. 이렇게 업계에서는 보고 있는데요. 근데 2022년 고유가 상황이 지속이 되면서 이미 300달러는 한참을 밑돌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 18개월 동안 보면 200달러를 넘은 게 넉 달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10월에는 110달러 선까지 무너졌으니까 거의 수익을 내기가 좀 힘든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팔아도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말이 떠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근데 국내 석유화학 3사 가운데에서도 롯데가 특히 적자 규모도 제일 크고 제일 어렵다고 해요. 상황이 어떤 겁니까? 네, 롯데케미칼은 2022년에 창사 이래 처음으로 적자를 냈습니다. 예. 그래서 2022년, 2023년 적자 합치면 1조 원이 넘고요. 그래서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 좀 적자 이야기가 나오면서 롯데케미칼의 위기가 그룹의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 전체적인 그룹으로도 위기가 전이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다른 데에 비해서 롯데가 특히 더 어려움을 겪는 그 배경은 뭔가요? 네, 롯데케미칼의 성장 스토리를 보면 좀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요. 롯데케미칼은 기초석유화학 사업에 집중하는 전략을 펴왔습니다.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 이런 것들이 기초석유화학 사업에 속하는 제품들인데 전체적으로 좀 공정이 단순한 편입니다. 그래서 중국 기업들이나 다른 나라 기업들의 진입도 좀 쉬운 편이고요. LG화학이나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고부가가치 소재나 다른 사업 쪽으로 다각화를 하는 반면에 이 롯데케미칼은 기초석유화학 사업에 집중하자라는 전략을 피면서 다양한 인수합병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0년에 오늘날의 LC 타이탄이라고 불리는 말레이시아 타이탄을 인수했고요.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에서도 저렴한 셰일가스를 활용해서 에틸렌을 생산하는 에탄분해 설비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 국내외 기준으로 국내 1위 에틸렌 생산 기업으로 도약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총 450만 톤까지 보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3분기 말 기준으로 보면 롯데의 기초석유화학 사업 비중이 68.2%이거든요. 근데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37%, 하나솔루션은 40%니까 기초석유화학 사업 비중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장점은 물론 있습니다. 이게 시황이 좋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가격 변동이 크기 때문에 가격이 더 많이 뛰기 때문에 사업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016년 호황기라고 불렸던 2016년에 롯데케미칼이 처음으로 LG화학을 꺾고 1위를 차지했고요. 그 이후로 2010년대 후반대에는 LG화학 1위냐 롯데케미칼 1위냐 이런 다툼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왔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불황의 시기를 맞게 되면 기초석유화학 사업은 당연히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발 대규모 증설 같은 경우에도 이 기초석유화학 사업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중국발 저가 공세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창사 이래 좀 가장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사업의 전략 차원에서 미스가 있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내년 상황은 지금보다 좀 나아질까요? 일단 에틸렌 마진만 보면은 좀 긍정적입니다. 10월에 이제 110달러 선까지 무너졌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240달러 선까지 올라왔고요. 지난 23일 기준으로 보면 202달러니까 200달러대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호재도 좀 있는데요. 이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에너지 정책으로는 이제 석유 중심으로 가겠다라는 그렇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트럼프 1기 때를 봐도 원유 생산량이 2017년에 1,000만 배럴에서 2020년 1,300만 배럴까지 늘리면서 유가 하락을 불러왔었는데요. 이게 2기 때도 반복이 된다면 결국은 원재료 가격이 낮아지는 거기 때문에 마진은 더 좋아질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좀 이게 과연 정말 장기적인 반등으로 이어질까 아니면 잠깐일까 이거에 대해서는 또 의견이 있는 상황인데요. 왜냐하면 중국뿐만이 아니라 이제 중동에서도 설비를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8개 프로젝트, 에틸렌 프로젝트를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 이게 2027년부터 순차적으로 공장이 가동이 되고요. 그러면 당연히 공급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국내 석유화학사들 경우에도 지금은 가동률을 굉장히 낮춘 상황이지만 이 마진이 좋아지면 다시 가동률을 높일 수 있고 그런 공급 측면에서 여전히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잠깐 반등이고 다음부터 또 오랜 불황이 이어질 거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은 나아지는 기미가 있긴 하지만 중동 쪽에서 또 물량을 쏟아내기 시작하면은 어려운 상황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겠고 업계에서만 노력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은 아닌 것 같긴 한데요. 정부에서 이야기해 주신 대로 그래서 지원책을 내놓긴 내놨어요. 어떤 안들이 담겼습니까? 네, 일단 금융지원 쪽을 보면 3조 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마련했고요. 그래서 설비 투자나 연구개발 활동 등에 대해서 금융대를 지원한다는 내용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리고 인수합병이나 합작사 설립까지 하는데 필요한 자금도 지원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석유화학 공장들이 울산이나 여수, 이 대산 이런 지역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요. 정부는 이들 지역을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뭐 처음 있는 일은 아니고요. 예전에 태국 한반도가 왔을 때 포항이 철강 산업이 많은 포항이 굉장히 큰 피해를 봤었는데 그렇죠. 네, 이 포항도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지원 방안을 보면 뭐 피해 중소기업들 설비 복구 지원하는 거 그리고 인력 양성에 대한 지원 방안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됐었으니까 만약에 석유화학 산업도 이 지역이 지정이 된다면은 비슷한 규모의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정부의 대책이 나오긴 했는데 관건이라면은 역시 이게 효과가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거든요. 기자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일단 업계의 반응을 살펴보면은 아무래도 요즘 탄핵 정국이고 이런 시기에 지원책을 내놨다. 이거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게 기업의 자율성에 의존한 대책이라는 점에서 좀 한계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은 그 나프타 분해 설비 LCC를 팔고 뭐 합병도 하고 고부가 가치 쪽으로 돌려야 되는데 이런 거를 기업이 얼마나 자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의문이 드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더 지금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의문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뭐 빅딜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병이나 매각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들은 결국은 기업들의 이해관계가 걸린 사안이기 때문에 기업끼리 하려다 보면은 골든타임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구조조정에 맡기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원책의 방향은 좋은데 효과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정부가 참여를 해야 한다라는 지적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더구로 오소영 기자와 함께 석유화학 산업의 위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